수판에 비슷한 것들 있잖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이네. 개념 테스트부터. n제곱근, x의 n제곱, a의 n제곱근.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1번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가정이죠.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는 몇 개? n개곱.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a의 n 제곱근이라고. 이 n개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뻥뻥뻥 읽으면 안 되고, 그쵸? 잘 구별해줘야 돼. n개 중에 실수인 것이 맞나? 허수인 것이 맞나? 왜 n개냐? n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n개인 건 너무 당연하고. 자, 실수의 개수는 뭐하고 뭐에 따라 달라진다? a하고 n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a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구별할 거고,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 구별해서 여기서는 2개, 1개 전부 다 허수 0개고 실수인 건 없지. 생각해보면 짝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야 돼. 허수일 수밖에 없고. 홀수일 때 n개 중에 실수인 것은 다 1개씩이죠. x의 n제곱은 n개 중에 실수의 표현인데,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가 실수 중에 유리수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그냥 계산이 될 거야. 숫자가 예쁘게 나올 거라고. 근데 정확하게 하면 실수 중에 무슨 수의 표현이야? 무리수들을 표현하는 거고. a 짝수면 저 x는 어떻게 된다? n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n이 짝수고 실수 무리수의 표현이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인 거죠. 자, 짝수 제곱근이면 음수 양수가 밖에 있는 놈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실수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얘네들은 이 한 개가 뭐야? 0이죠.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이 한 개가 나오는 저 x가 무리수라면 우리는 x를 어떻게 표현한다? n제곱근 루트 a로 표현한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a가 양수여야 앞에 있는 것 같다는 모른다. 그치? a가 양수여야 양수고 a가 음수여야 음수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마2는 맞는 표현인데, 근데 우리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렇게 헷갈리더라. 호수랑 싫어한다, 좋아하진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쓰긴 하지만. 그래서 얘랑 절대값이 누가 같아? 세제곱근 루트 2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쓴다? 저렇게 쓰자 라는 거죠. 이걸 기호로 쓰면 되게 희한해져. 세제곱근 루트 a잖아. 이게 음수잖아, a가 지금. 그래 안 그래? 이걸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서 세제곱근 루트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돼. 기호를 쓰면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바깥으로 빼는데 마이너스가 또 들어가. 기호를 쓸 때 어쩔 수 없지.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인데 4개가 있는데 먼저 n제곱근 루트 a는 n제곱을 하면 얼마입니까? a예요. 얘가 양수던, 그러니까 짝수던 홀수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짝수일 때 얘네 두 개를 n제곱하면 a인 거고요. 홀수일 때도 얘를 n제곱하면 a입니다. 얘가 양수건 홀수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루트 마 2를 세제곱하면은 마 2가 나와요. 두 번째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은 좀 달라져. 왜 달라져?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뭐야? 기호인 상황인 거지. 숫자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로 썼을 때가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양수냐 우수냐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 몰라요. 얘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나눠. n이 짝수면 이게 양수란 얘기죠. n이 홀수면 모릅니다. 이해가겠니? 그래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제곱근 루트 마 2의 4제곱은 마 2가 아니라 뭐야? 2잖아.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숫자는 문제 없다 같거든. 얘기했지만 이게 문자로 나오면 내가 식으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 a가 돼야 되거든. 얘는 그냥 a가 돼. 두 번째 계산인데, 그치? 숫자처럼 계산되는 건 뭐? 곱셈, 나눗셈에서만. 그것도 어떻게 될 때? n제곱근의 요 n이 같은 애들의 계산을 할 때 곱셈, 나눗셈이 숫자처럼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럼 n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 계산을 못하냐? 기호처럼 쓰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어떻게 하더라? n제곱근 루트 a를 이제 거꾸로 써볼게 이번에. n 곱하기 m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양방향으로 많이 바꾼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답을 쓸 때는 간단하게 왼쪽으로. 힘들어. 힘들어. 네 번째. n제곱근 루트에 m제곱근 루트에 a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m제곱. 근호가 2개, 3개 겹쳤을 때 하나로 쓸 수 있다. 자, 다들 외워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쭉 쓸 수 있어야 되고 영상에도 있고, 그쵸?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본 거야. 자, 2번 지수의 확장인데 지워도 되지? 답지들은 안 만들었나? 만들었나? 저번에 만들었잖아, 그지? 지수의 정인데 a의 m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곱하기 a로 표현하고 a가 밑이고 m이 지수인데 밑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 밑조건은 언제부터 발휘되지? 항상 밑조건이 있는 건 아니야. 항상 밑조건이 있는 건 아니야. 그게 왠지도 알아야 되고 밑조건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유랑하면서 밑조건이 왜 생기지? 손에 깜빡 눈만 깜빡 교야? 해야 되니까. 아니? 자, 나부터 해볼게요. 핵심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핵심. 지수 법칙은 거듭 제곱의 계산입니다. 이거 다 기호잖아. 그러니까 기호 자체의 계산이죠. 얘네가 어차피 곱하기를 줄여놓은 기호니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치? 이게 기호 상태에서 계산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몰라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연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중2 예비 중2 애들이랑 한참 씨름했는데 더해지는지 왜 더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라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할게요. 시험은요 공부가 되면 안 돼.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산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중간에 분수로 한번 쓸까요? 이렇다는 거니까 A가 뭐가 아니란 말이지? 0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자에 맞냐 분모에 맞냐에 따른 남는 A가 어디에 있느냐가 구별이 되지 않겠니? 근데 지수가 지금 뭐야? 자연수지. 2제곱, 3제곱, 5제곱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에 많으면 그냥 빼기가 될 거야. 분모랑 분자랑 같으면 1일 테고 분모에 많으면 남는 애가 어디에 있어? 분모에 남겠지. 몇 개가 남아? 약분되니까 줄어드는데 빼기로 줄어드는 거 아니니?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하나 더 하면 거듭제곱은 거듭제곱 A의 M제곱에 K제곱을 A의 M 곱하기 K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오늘 한참 예비 중2 애들이랑 싸웠거든. 내가 계속 야 이거 그림을 봐라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으로 막 이런 거 하더라고. 2의 3제곱에 4제곱 해서 그래서 2의 7제곱이야.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 처음 배우면 헷갈리지.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니네는 알지만 사실은 그냥 그러면 공부할 때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냥 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 너 스스로한테 설명해봐.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왜 아니야? 왜 2의 12제곱이야? 설명하라고 그러다고 설명해봐봐. 그러면 막힌다고. 항상 그럼 뭐야? 정의로 돌아가면 돼. 보통 정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지수 4의 밑이 얼마죠? 2의 3제곱이죠.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제곱을 표현했을 때 결국 거듭제곱이라는 건 누군가를 몇 번 곱했냐는 거죠. 곱한 횟수가 중요하고 누가 곱해줬냐가 중요하지. 이 두 개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단순하단 말이야. 말해놓지 않아. 어떻게? 가로를 사용한다고.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 막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리로 표현을 하잖아. 가로가 없으면 가로 밑에 수가 바로 밑이야. 부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부호 포함하지 않아. 복잡한 형태일 때 부호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x 세제곱을 환산하는 거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8도 안 해. 6 x 세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지. 처음에 그럴 수 있어. 처음에. 근데 명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는. 지수 밑에 아무것도 없다. 지수가 거의 가로가 없다. 그러면 지수 밑에 놈 부호도 빼고 딱 그거 하나가 밑이고. 그치? 가로가 있다 그러면 가로 안에가 분수던 소수던 부호가 있다 말면 걔네가 4제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2의 12제곱이냐면 2의 세제곱을 몇 번 곱한 거니까 4번 곱한 거야. 이거 왜? 이게 약속이거든. 그래서 2의 12제곱이 나오는 거라고. 결국은 얘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4번 더해지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원래를 기호를 10으로 쫙 정리해보면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를 왜 당연한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분수도 써줄까? A의 M제곱분의 B의 N제곱의 K제곱 곱하기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이건 우리가 고민하지 않지. 그냥 바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지. 분배되듯이. 이렇게 됐고 얘는 A의 K제곱에 M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런 계산 왜 하죠? 이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하려고 하죠. 이런 거 하려고 해서 저건 지수고 얘는 거듭 제곱근인데 그러면 공부 헛하는 거지.
왜? 나중에 그게 뭐가 돼? 유리수 지수가 되어버리면 그치? 그래 안 그래? n제곱은 루트 a라는 건 n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a 짝수 동일수도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은 그치? 그 다음에 a의 n분의 1 제곱도 사실은 n제곱하면 뭐 돼? 지수 법칙에 의해서 a가 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같지 않죠. 얘는 미조건이 있고요. 얘는 미조건이 없습니다. 뭔 말이지 싶으면 공부가 헛된 거야. 딱 거기서 가끔 물어본다 그거는. 다음 중 틀린 거 써보시오. 세제곱 루트 마삼의 3분의 1. 틀린 거고 이 아까 물어본 거야. 미조건이 생겨나는데 언제부터 생겨 미조건이? 그 다음에 그게 왜 생겨? 이게 이 개념 테스트의 핵심이죠. 다라마는 지수법칙이라는 게 이 거듭제곱의 계산들이고 그렇죠? 똑같아요.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하기를 하면 곱한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자연수일 때 너무 직관적이야. A가 1개, 2개, 3개, 4개. A가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3개면 뭐냐 이거죠. 그게 정수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은 똑같아요. 저게 상황에 따라 지수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수가 음수도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도 얘가 되고 이렇게 돼. 근데 정수일 때는 이제 특이하게 나오더라. 음수지수가 나와.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란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근데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란 놈을 알아내기 위해서 A의 3제곱을 곱해봅시다. 그럼 뭡니까 이거? 1인가요? 물론 순서가 잘못됐어. A의 0제곱이 먼저 나와야 돼. 얘가 1이죠. 물론 A가 0이 아니야. 0의 0제곱은 없습니다. 왜 저게 1인가요? 어느 계산에서 나온 거야? 요 계산에서 나온 거야. m하고 n이 같으니까 m 빼기 n 하면 여기서 m 빼기 n 하면 a의 0제곱은 그러니까 a 0제곱은 1이야. 1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루트 1, 2분의 2, 8분의 8, 막 이런 것들, 8분의 파이. 그치?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들었어. A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그러니까 A의 마3제곱이라는 수가 있을 건데 얘가 도대체 어떤 애냐? 난 처음 보는 형태의 기호인데 야, A를 마이너스 3번 곱한다? 라는 개념은 도대체 뭔가? 이거 하면 뭐 돼요? 1되죠. 역수관계가요? 곱하면 1 되는 게 역수관계입니다. 그죠? 왜 1이야? A 0제곱이잖아.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얘가 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A의 3제곱분의 1인 거지. 역수관계.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가 되면 그치? 여기도 사실 생략을 했는데 A의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건 사실은 2분의 1의 세제곱인 거거든.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지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 밑이 역수가 되면 된다 라는 개념이거든. 자, 이해 가겠니? 밑이 역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과정도 뭐 그냥 그렇게 외워도 되고 사실은 분의 1로 고쳐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게 뭐 의미가 얘는 어떻게 돼? A에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야. 역수관계로 성립하거나
나눗셈으로 설명하거나 알아듣겠어? 역수관계는 곱해서 1인 관계죠. 이해가겠니? 정수에서는 0제곱하고 음수 지수가 나오는 것. 마이너스 3제곱은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1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거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쓴다. 다 마이너스 지수로 준다. 얘네 헷갈리다고 생소한 기억. a의 3분의 1제곱은 눈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건 생소해.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 이거 그래 안 그래? 아씨 이거 뭐냐?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무슨 짓? 이해가겠습니까? 자 유리수 지수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밑조건이 존재하죠. 유리수 지수부터 밑조건이 존재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n제곱근 루트 a를 n제곱하면 뭐가 돼요? a가 되고요.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해도 a가 됩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야? 이런 애야. 마이너스 4의 n 얘는 뭐지?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 허수거든. 내 제곱근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어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였어? 거듭 제곱근 중 실수 중에 무리수의 표현이었어. 제목을 잘 봐봐 앞에.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의 표현이라고 돼 있다고. 허수의 표현이라고 안 해놨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교과서들이 따로 있는데 그 대학교 가서 보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쓱 넘어가요. x의 n제곱근이 n개 있고 그 중에 실수 허수 나뉘는데 실수는 저렇게 쓰자. 허수를 말 안 했어. 어떻게 써요? 나오는 거 아는 건 내가 구하면 되는 거고 모르겠는 거는 뭐 어떻게 해? 그치? 내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되는 거 있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건 알아. 뿔마 2i야. 내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건 얼마야? 뿔마 루트 2i. 그치? 뿔마 루트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되나? 헷갈리지? 말 안 하고 넘어가 근데 말 안 하고 넘어가.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지. 2i 마이너스 1이지. 여기까지 해가니? 그러니까 x는 뿔마 루트 2i 뿔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i 뭐씨 헷갈리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얘는 알잖아. 얘는 뭐야? 뿔마 2, 아니 플러스 2i거든. 얘가 마이너스 2i. 뭐 이렇단 말이야. 허수 표현 자체도 고등학교에서 그냥 맛만 보고 진짜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 그런데 이런 거지. x 4제곱해서 마사가 되는 x는 허수야 전부 다. 그치? 그런데 세제곱해서 마파를
중에 실수는 하나, 허수 두 개거든.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2란 걸 알아. 얘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어. 이 표현이 답지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근호는 쓸데없이 쓰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답지에. 그죠? 그렇게 쓰라고 하지 않으면 안 써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래서 n이 짝수고 a가 음수면 얘가 a의 n분의 1 제곱은 허수를 나타내는 게 된단 말이야. 싫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a의 x제곱이고 x가 뭐일 때? 유리수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면 허수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n이 짝수고 a가 음수면, 그치? 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허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방지하자. 애시당초 방지하자.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x가 n분의 1제곱일 때도 이해가겠니? a의 n분의 1제곱일 때도 a가 양수면 n이 홀수건 짝수건 항상 실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저 아까 표에서 보면 표가 없는데 이 상황을 짝수건 홀수건 이해가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사실은 n제곱분 루트 a다. 하지만 3제곱분 루트 마삼은 맞는 표현이지만 마삼의 3분의 1제곱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두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지수의 확정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물론 이런 표현들도 중요하지만 역수관계인 것 또 중요하지만 분수로 특히나 정수가 아닌 유수 확장이 되게 되면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표현하는 경우 얘네들 다 뭐야? 무리수 아니겠니? 무리수. 이해가겠어? 지수법칙은 여전히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이 있는 거라 요거 하나만 이렇게 줘. 새로운 생소한 표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실수로 확정하면 아무런 조건은 없고 a의 x제곱에서 x가 실수다라고 말하면 a가 당연히 0보다 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건. 알겠어? 그러니까 지수에 올 수 있는 수가 처음에 자연수였지. 자연수일 때 야 우리 마사의 4제곱 해 안 해? 아, 하잖아. 마사의 3제곱 해 안 해?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조건이 없어. 마삼의 마이너스 3제곱도 있어. 걔는 마이너스 27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정수지수까지도 미조건이 없어. 유리수 지수부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지수부터는 미조건이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표현인데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아씨 애매하잖아. 그지? 어이씨 유리수인데 이거 유리수야 뭐야? 유리수는 맞지?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아니면 정수야? 정수야. 이거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도 사실 교과서에서나 수학에서 엄밀하게 정의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논란이 되죠. 이거 뭐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책에서 어디로 근거를 잡을 거냐? 야 이거 유리수인데 이걸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보냐 정수로 보냐 뭐가 맞니? 이거 물어봐야 돼 이분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야? 정수야. 이거 맞는 표현이야.
되게 엄밀한 게 되게 중요해지고 수책에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옛날부터 복수 수책에 쫙 정의했잖아. 정의 다 써주고 그지? 별거 아닌 편인데 이런 게 나오면 골 때려지는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수학이 생각보다 좀 허점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빼내고 있어. 단어가 어렵다고 정의랑 이런 걸 다 빼고 있거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애매해지는데 우리가 배운 개념이 정의가 되게 중요하겠다. 여기까지가 개념 테스트였죠. 지수법칙은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이게 다 필기가 돼야 돼요. 지금 쓸 수 있겠어요?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표의 얘기가 보는데 두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수금하고 화목의 시간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월수금은 수업 시간만 문풀 시간 앞뒤로 붙일 거니까 4시 30분부터 6시. 화목은 지금 시간 8시부터 9시 반까지. 둘 다 오후지. 새벽은 아니지 않겠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월화수목 같은 시간으로 월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수업이 되거나 아니면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수업하는 형태로. 그 중에서 이제 선호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나연이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컨펌이 다 안 났고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는 중인데 다른 학년들도 시간을 맞춰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물어보는 거지. 니는 뭐가 좋니?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 솔직하게. 같은 시간에 매일 오는 게 낫냐? 들쭉날쭉하는 것보다. 장점이 다 있죠. 이게 제일 애매하지 않아? 아닌가? 이게 힘드나? 이거 오기가 힘드나? 늦잠 자느라? 밥도 못 먹고? 저번에 야 이 새끼야! 아침 10시부터 할래? 그러면 장점이 뭐냐? 내가 오면 월화수목금 오면 되게 하루가 좀 알차게 방학 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중등 특강이랑 겹쳐. 문풀실이 시끄러울 거야. 중일 중일. 문풀은 꼭 뭐 이제 스카가 좋으면 스카로 보내주기도 하니까 상관없는데 장점과 단점이 그렇게 나뉘어요. 근데 뭐냐 하면 그냥 수업 빠지는 거지. 수업 하루 빠지면 진도 나가는데 하루 빠지면 진짜 망하죠. 아무리 영상을 본다 해도 다르잖아요. 같이 계산하는 그 순간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나눠보자. 두 가지로. 둘 중 일찍이 좋냐 일찍이 쫙이 좋냐. 이 뒤로는 못 빼줄 것 같아. 뒤에 7시에 빼주려고 하면 너 영어 때문에 안 되잖아. 월수금. 그건 낮에는 안 한대 걔네? 네 영어는 오후에 무조건 7시? 6시. 응? 6시. 6시부터 9시? 3시간? 소는 이거 하면 영어를 안 고쳐도 되지. 영어 조정 안 해도 되지. 이것도 안 돼? 1시부터 3시가 7번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하면 영어를 수정 안 해도 되는데 아직 조정이 가능한지만 알아봤는데 가능할 수도 있대. 말 안 여쭤봤어. 오늘 두 마리가 와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원장님도 또 황해 뭐 중등 수업 들어오면은 또 밀릴 건데 그냥 1번, 2번만 나눠봐. 어차피 이거 같은 거잖아. 좀 더 일찍 오냐 좀 늦게 오냐 차이 뿐인 거잖아. 안 되면 12시부터 내가 뭐 문풀을 불러도 되고 이거 하면. 근데 이제 선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마 될 것 같다며. 거의 혼자 한다며. 뭐가 좋아 학교는? 위에 아래 중에? 저는 위에요. 위가 오히려 좋아? 그쪽 낮추기 괜찮아? 난 진짜 그거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안 와. 저는 선생님 헷갈렸어요.
월수금인 줄 알았어. 이런 개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요. 좀 아래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씨. 아래가 나을 것 쭉 공부하는 거는 아래가 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주말에는 안 와요. 안 하려고. 나도 살자. 나 방학 때 아침 10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수업이거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어차피 시작은 니네 방학 했잖아. 근데 너 31일 날 하고 어쨌든 학원방 31일부터 1월 4일까지니까 1월 5일부터나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1월 5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방학 특강은 고등부는 1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규화가 학교 다녀가지고 내가 다음 주라도 좀 땡겨가지고 월요일부터 좀 불러볼까 했는데 학교 가서 단축 수업 안 하니? 그냥 저녁 시간에? 다른 애들 방학했는데 되게 짜증나겠네. 선우, 그다음에 나연이, 한결이 지금 방학해서 이번 주말 놀고 있지. 여행 가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음 주도 학원 방학이니까 월화 대충 그냥 넘어가 보내. 그럼 그 주 끝나. 그럼 12월 마지막 한 주를 날린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영상들을 좀 미리 예술용으로 올려주려고 해요. 물론 내 거 뒤져보는 정성들은 없을 테니까 단톡방에 올려줘야 그나마 보잖아. 그럼 자기가 그거 보고 미리 예습하세요. 예습이 좋은 점은 본수업이 복습이 되니까 확실히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한 거는 비슷한 얘기를 다시 또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뉘앙스가 좀 달라지거나 좀 본질은 다 똑같은 얘기를 거의 비슷할 거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 다른 애들이랑 수업했던 거지만 선생님이 항상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물론 이제 그 순간순간 좀 다르고 잔소리 다르고 하겠지만 잔소리에 대한 뉘앙스나 뭐 추임새는 다르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분 테스트로 해서 간단한 연산들을 내가 테스트할 건데 그건 답지 줄 테니까 채점해보고 자 그럼 진도를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지수의 계산 풍선자 대수를 펴볼까요? 풍선자를 지금 처음 나가요. 1번부터 처음 합니다. 그때 반복 수학에서 연산만 설명했어요. 풀어본 사람도 있고 풀어보고 오면 좋죠. 근데 이게 참 풀어보고 와도 항상 새롭게 만날 수 있어야 되구나. 그 문제를 수학 문제들을 내가 푼 문제라고 뭔가 뭐 다르고 이상해지면 안 되고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새롭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게 빔이 왜 어두워졌지? 이해가 안 나네. 왜 어두운가 봅시다. 못 써봤네. 잘 보입니까? 안 이상해? 안 어두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어둡지? 아니 어느 순간 어두워졌어. 어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리 지랄 연명을 해도 커서가 안 보여. 커서 어둡네. 앞에 불 꺼요. 앞에 위에 거 하나 꺼볼래? 그럼 낫나? 커서 어디 갔어?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되지? 저게 바뀌었구나. 자, 여러분 다음은 거듭제곱근. 다음은 거듭제곱근을 구하고 실수인 것을 적어봐라. 거듭제곱근 몇 개겠어 이거? 3개고 그쵸?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8이 되는 애죠.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니까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3으로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뿔마 루트의 5y인가요? 3y군요. 그 중에 실수는 마이너스 2죠. 자, 81을 4제곱건 x 4제곱이 81 되는 거고 x 4제곱 빼기 3의 4제곱이 0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뿔마 루트 3이 아니라 뿔마 3y 또는 뿔마 3 이해가 그냥 넘어갈까요? 쉽죠? 자,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야, 근호 이거 필요하니? 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개념 테스트에서 정리했던 거에서 뭐에 대한 질문이야?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의 질문이야. 얘는 64는 2의 6제곱이죠. 숫자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값이 2라서 2인 거지. 그치? 자, 홀수제곱근이면 어떻게 돼? 그냥 자, 이것도 마이의 5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는 내비두고요. 그쵸? 4제곱근 루트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2분의 1이고 얘는 당연히 1. 너무 쉬워서. 자, 이거는 우리가 개념 테스트에서 했던 거듭제곱근의 계산입니다. n제곱근의 n이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은 뭐처럼 계산돼? 숫자처럼 계산돼.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근데 숫자일 때는 사실 고민 안 되죠. 숫자일 때는 고민 안 됩니다. 세제곱근 루트 54분의 1이라서 세제곱근 루트 27분의 1이고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죠. 근호가 겹쳐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 그거 알아?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4제곱근 루트 3의 제곱근 루트 2의 4제곱. 그러니까 저 미시 항상 소인수분해 하듯이 가장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얘랑 약분되듯이. 그래서 얘가 세제곱근 루트 2고 얘는 2제곱근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세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이 돼서 2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2제곱근 루트 16 곱하기 6제곱근 루트 16으로 하고 12제곱근 루트 16 곱하기 12제곱근 루트 16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지수법칙이 계속 쓰이죠. 2의 4제곱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 12제곱근 루트 2의 12제곱. 뭐 빠른가? 자, 얘는 12제곱근
4 부제곱근 6이니까 얘는 약분하듯이 그치? 3제곱근 루트 5 3제곱근 루트 5제곱 이게 훨씬 간단한 계산이죠. 다음 문제. 저기까지는 숫자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돼? 문자가 되죠? 키면 안 되냐? 불가능한가? 내가 눈이 아파. 녹화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얘는 자, 뭐 이렇게 근호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근호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제곱근 루트 a 얘는 6제곱근 루트 a 어떻게 한 거야? 세제곱근 루트를 나눴지 이렇게. 그래서 근호와 겹쳐 있는 걸 하나로 바꿨어. 나는 이런 걸 좀 좋아해. 왜냐하면 근호가 겹쳐 있을 거 한데 뭘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내두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되니까. 그리고 역수라서 1이죠. 어찌됐건 간단하게 필요하는 게 필요한데 간단하게 한다는 게 뭐야? 근호를 한 개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물론 밑도 근호 안에 있는 수도 최대한 지수 표현으로 바꿔준다. 자, 얘는 8이고 4고 8하고 4란 말이야. 더하기니까 문제가 더하기는 기호라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2에 30제곱 2에 20제곱 밑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면 밑이 같아지거든. n제곱근에서 그 n이 같아야 계산이 되고 지수 법칙에서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되잖아. 또 물론 지수가 같으면 계산되는 게 있었어. 3의 4제곱 5의 제곱을 3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고칠 수도 있긴 해. 지수를 같게 할 수도 있긴 해. 지수를 같게 하면 뭔가가 합쳐진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 방향인데 그치?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도 한다라는 거지. 어쨌든 2의 세제곱에 4제곱이니까 12제곱 2의 22제곱인 거야.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거 선생님 더하기고 밑이 같아도 뭐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밑이 같잖아. 그리고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죠. 작은 애로 인수분해 3에 2에 3이었다. 10제곱 플러스 1인가 2에 12제곱으로 인수분해합니다. 2에 10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약분해줍니다.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4제곱근 루트 분모분전대로 풀리니까 2에 8제곱. 얘는 약분하듯이 계산 자체는 약분하듯이가 되는 거지. 약분은 아니지만 2의 제곱이 나오겠지. 뭐 반복사에서 다 했던 거고 해 있어야 되겠죠. 자, 대소비계. 대소비계? 무슨 비계야? 돼지비계. 자, 수가 있는데 세수가 다 무리수죠. 감이 안 와요. 근데 이런 표현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이거부터 우선 서로 비교하려면 우리가 어쨌건 n제곱근의 그 n이 다르면 같게 할 수 있거든. 2하고 3하고 4의 최소 공백의 수가 10이니까 그럼 몇 제곱한 거야? 6제곱한 거고 얘는 4제곱한 거고 얘는 3제곱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이 대소 비교는 두 가지 스케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빼먹는 거. 그 기준이 얼마야? 0보다 크면. 양수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눠보는 거.
나눠서 1보다 크냐. 또는 n제곱 해보는 거. n제곱해서 빼는 거지. 이건 이제 루트 같은 경우죠.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이 세 개의 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런 것도 좀 물어볼게. 루트 27은 루트 51은 뭐하고 뭐 사이에 쓰야 자연수 사이에. 이 우리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수직선 사이 존재해야 되고 위치를 알아야 되죠. 7하고 8 사이에 쓰잖아. 자, 물어보는 거야. 세제곱근 루트 54는 뭐하고 뭐 사이에 써 자연수. 그러니까 이 안에 생략이 뭐야? 아 루트 49보다 루트 51이 크고 루트 51은 루트 64보다 작으니까 7하고 8 사이야. 얘는 세제곱근 루트잖아. 2의 세제곱 8 3의 세제곱 왜 쉬고? 3의 세제곱 얼마? 3의 세제곱 27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근 루트 27보다는 크고 세제곱근 루트 64보다는 자 이것도 무리수야. 거듭제곱근이 되어 있다고 그 수가 자연수에서 뭐하고 뭐 사이인지 모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우리 지금 무리수고 무리수는 실수 안에 들었으니까 실선상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무리수들은 계속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스킬을 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자연수를 뭐하고 뭐 사이에 쓰는지. 아, 이 밥 먹고 왔더니 혈당 피크. 3하고 4 사이에 쓰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해서 저게 수직선상에 있는 수라는 걸 알아야 돼. 루트만 아니라 세제곱근 루트, 네제곱근 루트 전부 다 수직선상에 있는 수야. 그리고 결국은 이런 애가의 정수 부분이 얼마겠니?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한 건데 아 3이죠.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니까 그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세제곱근 루트 54 이 표현까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계속 비교와 자연수 뭐하고 뭐 사이에서 당연한 얘기다. 무리수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이제 지수의 확장 실전 문제들 한번 봐봅시다. 알겠어요?